꽁지야 타로 봐줘. 안녕하세요. 꽁지예요. 제 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은 금전운의 흐름, 돈복에 대한 타로를 들고 왔는데요. 나는 언제쯤 경제적인 상황이 나아질지, 지금보다 더 큰 수입을 가지려면 무슨 일을 하는 게 좋을지 같은 것들이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될 영상입니다. 가장 좋은 투자는 자기계발이라는 말도 있듯이 당시에는 쓸모없는 일 같더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 그게 쌓여서 좋은 수확을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의 경우에 제가 과거에 크게 착각했던 거 하나를 말씀드리면 지금 하는 일이 무조건 지금 잘 돼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원하던 시기에 원하던 결과가 뜨지 않으면 그거는 실패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과거에 내가 해놨던 것들을 발판으로 지금 뭔가를 더 잘하게 될 수도 있고, 과거의 일이 과거에는 잘 안 먹혔다가 오히려 지금 현재에서 포텐을 터뜨리기도 하더라고요. 결국 모든 것은 시기와 운의 문제겠죠? 때문에 인생을 계획적으로 사는 좋은 방법은 너무 큰 꿈, 힘든 리스크 등을 처음부터 감당하려 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단기적인 목표를 세워보고 또 그걸 해나가는 것인 것 같아요. 굳이 큰 목표를 세우지 않더라도 작은 목표를 하나씩 깨나가다 보면 결국 알아서 커지거든요. 같은 맥락에서 행복해져야지, 행복해지려면 무슨 일을 해야 될까? 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거창하고 포괄적인 목표죠. 근데 오늘 내가 뭘 하면 기분이 좋을까? 지금 나 뭐 하고 싶을까?에 집중하면서 하루하루를 살면 그게 결국 행복한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객전도라는 말이랑도 비슷해요. 내가 평소에 생각하던 것들을 한 번만 반대로 돌려보자는 거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런 현재의 행복, 현재의 운을 끌어당기기 위한 방법들을 위주로 조언을 해볼게요. 이제 카드 선택 시작할게요. 번호는 하나만 고르는 거 추천드리는데 만약 좀 안 맞는다 싶으면 다른 번호를 골라서 들어보세요. 우리 1번 분들 봐볼게요. 1번 분들 혹시 어떤 방향 전환 같은 거 생각하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하고 계신 일 마무리 짓거나 다른 곳으로 가려는 생각? 그리고 이 과정에 있어서 좀 쓸쓸하다든지 내가 혼자 똑 떨어져 나온 것 같은? 그러니까 고립이 된 것처럼 느낀다든지 이게 맞는 걸까? 누구에게라도 좀 속을 털어놓고 싶은 마음? 근데 만약 어떤 이동을 마음 먹으셨다면 저는 그 선택을 응원드려요. 왜냐하면 1번 분들이 몸을 담고 계신 그곳은 고인물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미 샘이 다 거의 말라버려서 더 이상 물이 나올 게 별로 없어요. 지금 배를 타고 떠나는 이 여자의 모습처럼 1번 분들한테는 이동수가 강조가 되는데 우물안 개구리 생활은 그만 끝내라 하는 뜻이거든요. 왜냐면 우물 바깥에 훨씬 먹을 게 많대요. 전체적으로 뭔가를 시작하고 도전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운이 좋으신데
일본 분들은 이게 될까? 긴가민가 하고 좀 망설임, 불안감 가지실 수도 있지만 카트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시작은 아예 새로운 시작일 수 있지만 간판만 바꾼 재시작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글이라면 장르만 좀 바꾼다든지 그러니까 등장인물만 좀 바꾼다든지 해서 수정을 하고 그러니까 글을 쓴다는 거 자체는 똑같지만 그 행위는 유지가 되지만 어디서 어떻게 쓰느냐가 달라지는? 지금 카드에서는 일본 분들이 가진 능력과 어떤 재기발랄함을 다른 곳에서 다른 방향으로 발휘해봐라 라고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에서야 이 방향성을 어렴풋이 깨달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하는데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별로 없다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훨씬 잘하는 것 같은데 그들과 비슷한 취급을 받고 있을 때 그런 말이 있어요.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이 갑자기 너무 별로이게 느껴질 때 내가 여기서 이 사람들이랑 뭐 하고 있는 거지? 갑자기 현타가 올 때 그때가 바로 성장의 때라는 거? 내가 그만큼 컸기 때문에 이제 시시한 것도 아는 거거든요. 첫 번째 카드인 식스 오브 소드의 6이라는 숫자처럼 일본 분들은 5까지 우물에서 노셨고 우물에 물을 채우셨어요. 때문에 이제는 6부터 10까지 다시 절반만큼이 남아있죠. 이 절반을 다른 곳에서 행진할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지금 일본 분들이 혼자 고립감을 느끼고 막막함을 느끼고 하는 것들이 일본 분들 생각으로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나? 벌을 받고 있다고 느끼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오히려 상에 가깝대요. 그러니까 나를 더 좋은 곳으로 가게 하고 더 많은 부를 이루게 해주려는 하늘의 큰 그림이다. 그냥 전체적으로 일본 분들은 야, 너 그렇게 재능충이면서 왜 그런 데서 썩고 있니? 약간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충분히 기회를 잡을 수 있고 대어를 낚을 수가 있는데 내가 얼마만큼의 잠재력을 가진 사람인지 일본 분들만 모르고 있었을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내 값어치를 낮게 치고 있었을 수 있대요. 때문에 좁은 시야는 버리고 최대한 넓은 시야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 하고 이어서 다음 카드들 봐볼게요. 바로 또 답이 나오네요. 데빌 악마의 유혹 카드가 첫 번째로 떴는데 일본 분들은 일본 분들이 가진 외모라든지 말투,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는 방식, 가지고 있는 재주, 업무 능력 등등 다 종합을 해봤을 때 좀 마약 같은 그러니까 유혹적인 면모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어떤 드라마에서는 주인공보다 악역이 더 오래 기억되고 사랑받는 것처럼 일본 분들은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 같은 기질을 가지신 분들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귀여움과 섹시함이 공존하는 것처럼 각자 따로따로인 것 같은 두 가지 성질이 배합되어 있는 분들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입체적이게 눈이 갈 수밖에 없고 팬이랑 안티가 동시에 생기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괜히 구설수를 겪거나 사회생활이 좀 힘드셨을 수는 있는데 지금 카드를 봐보면 악마 말고도 힘, 심판, 전부 어떤 절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것들이에요. 게다가 마지막이 심판인 걸로 봐서 일본 분들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조언들을 이행하셨을 때 확실히 좋은 결과를 거두실 수 있겠는데요. 어쩌면 일본 분들은 자신을 미워하고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에게 최고의 복수를 하게 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복수가 다른 게 아니고 그냥 그들이 나를 헐뜯고 깎아내릴 시간 동안 나는 이만큼 더 높이 올라왔고 너희는 아직도 그 자리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또 일본 분들은 금전운이 명예와도 연결이 되시는데요. 앞으로는 일본 분들을 향한 주변의 질투, 시기가 많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걔가 뭐 그렇게 잘났는데 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 일본 분들을 깎아내려 보려고 애를 쓰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게 통하지 않게 되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아주 돌처럼 단단해져요.
야, 돌을 때리면 내 손만 아프고 상처가 나죠. 이 돌한테는 별 타격이 없거든요. 단단하고 큰 돌과 손뭉치 같은 주먹. 이게 일본 분들과 그 주변 사람들의 관계성인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미래가 보장돼 있기에 지금과 같은 일들도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일본 분들은 어떤 처지, 상황 자체도 변화가 많이 되지만 내적으로도 좀 많이 성장을 하는 시기로 보여지네요.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일본 분들은 확실히 머리를 쓰고 어떤 흐름에 올라타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13척의 배를 가지고 330척의 배를 물리쳤던 것처럼 일본 분들은 본인이 여기서 뭔가를 더 할 생각을 하기보다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 안에서 어떻게 방향을 틀어볼까를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술을 다루는 무관보다는 책을 보는 문관이 되라고 강조가 되거든요. 세상 순리에는 이치에는 반드시 모순이라는 게 존재한대요. 그 틈을 파고들어서 기회를 잡는 게 바로 일본 분들의 역할이에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지름길로 갈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게 좋대요. 이미 갈 수 있는 신체와 연료와 이동수단 다 갖췄고 그냥 길만 찾으면 돼요. 아까 글 얘기를 했으니까 글로 비유를 하면 요즘은 제작비 부담 때문에 이미 넷상에서 좀 알려진 그 원작이 있는 작품들을 많이 영상화 하잖아요. 근데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영상화가 되길 꿈꾼다면 넷상에서 알려진 원작을 만들면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고 들리는 것만 들으며 쉽게 현혹되고 거짓과 진실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 자아를 갖지 못한 동물이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갸우뚱거리는 것처럼 중국에는 뭐가 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에 다다르게 된다. 그치만 너는 그렇지 않다. 너는 거울에 비친 게 너인지 아닌지, 이 거울을 깨고 밖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다. 세상 만물에는 늘 트릭이 있다. 그 트릭을 발견하고 수수께끼를 푸는 게 지금 너에게 주어진 임무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그럼 1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우리 2번 분들 봐볼게요. 2번 분들 혹시 뭐가 잘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거 있을까요? 그러니까 무언가 망설여진다든지 겁이 난다든지 확신이 없다든지 이런 불안감, 자신감 부족의 상태가 읽혀지는데요. 스스로 본인의 한계를 의심하고 어떠한 틀 안에 계속 가둬두시는 생활이 반복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거기서 오는 갑갑함, 불만족이 분명히 있지만 막상 그거를 벗어나려고 하면 또 어렵게 느껴지는, 그러니까 내가 계속 같은 상황에 정체돼 있다고 느끼거나 꼭 누군가 사람이 상황이 나를 올가매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어떤 감정 자체에 계속 발이 묶여있는 그런 기분이 드셨을 수 있어요. 진짜 약간 올가미 같은? 첫 번째 카드인 이 칼 카드처럼 나를 상처내고 올가매고 그래서 또 왜 아직도 이러고 있어? 왜 벗어나지를 못해? 아, 왜 남들처럼 못하는 거야? 이렇게 나를 자책하게 되고 이 굴레의 반복이거든요. 근데 어쩌면 이번 분들도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내가 그 올가미를 실제 존재감보다 더 크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카드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올가미가 그냥 허상일 수 있고 나의 상상이 만들어낸 두려움일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니까 이번 분들이 처하신 상황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번 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것들보다는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걱정을 하면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라는 말도 떠오르는데 이번 분들에게는 일단 본인이 걱정하시는 것들 그 틀 안에서 좀 더 과감하게 단순하게 행동해 보셔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는 메시지가 강조가 돼요. 특히 여기 두 번째 완즈 6번 카드를 보면 어떤 우두머리, 그러니까 완성의 의미가 강조되는데 승리의 뜻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판은 뒤바뀌지 않는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될 놈 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운이 좋은 사람한테는 위기조차 기회로 작용을 하죠. 이번 분들은 지금 하시는 일이나 계획하고 계신 그 일을 그냥 좀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물론 그 과정에 있어서는 여러 불안감, 그 내적인 갈등이 생길 수 있지만 결국 그 끝 자체는 예정된 승리라고 해요. 그래서 마지막 카드를 보면 어떤 감정에 제대로 집중해 볼 것이 요구되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분들은 어떤 감정, 그러니까 심리, 생각을 이용해서 하는 일에 두각을 드러내실 수가 있다고 해요. 그냥 머리를 크게 쓰지 않는 단순 노동 이런 게 아니라 좀 남들로 하여금 저 사람의 머릿속에 궁금하다. 저 사람의 세계가 일상이 너무 궁금하다. 이런 생각이 들 만한 일을 하시는 게 좋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심리전이죠. 타인의 심리를, 관심을 내 쪽으로 끌어오는 일. 대체적으로 이번 분들은 좀 양파 같은 분들이에요. 말이 좀 그렇긴 한데 긍정적인 의미거든요. 나를 한 껍질 까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한 껍질 또 까서 보여주고, 이렇게 까도 까도 새로운 팔색조 같은 매력? 이걸로 사람들을 미치게 하고 돈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대요. 사실 간단한 예지만 인플루언서, 광고 모델 분들만 해도 그렇죠. 우리가 정말 그 상품이 좋아 보여서 산다기보다는 그분들이 파니까 좋아 보여서 사는 게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델의 이미지를 믿고 사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번 분들은 본인이 애초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 자체가 되게 좀 다채로우신 분들이에요. 한 가지 장르로만 해석되지는 않는 사람이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이어서 다음 카드들 봐볼게요. 러버스 카드가 첫 번째로 떴는데 혼례를 올리고 있는 이 선남 선녀의 모습처럼 무언가 환상의 커플, 짝꿍이라고 여겨지는 파트너를 만나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인데요. 이번 분들은 아무래도 혼자서 일을 하시는 것보다 옆에서 이번 분들을 좀 받쳐주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해요. 서포터의 역할? 뭐 동업이나 이런 동등한 수평 관계의 느낌이 아니라 이번 분들이 더 잘 되기 위해서 오직 이번 분들만을 위해서 일해주는 그런 사람이 좀 필요하고, 앞으로 그런 환경이 조성될 것이며 그때 이번 분들의 일이 더 잘 풀리게 된다는 뜻이에요. 사실 이번 분들은 뭘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좋을지를 잘 모르고 있었을 뿐이지, 그러니까 다소 목표가 추상적이고 피상적이게 잡혀 있었을 뿐이지 그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 자체는 충분히 갖추신 걸로 보여요. 때문에 무엇보다 이거를 발굴해주고 찾아줄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필요해요. 좀 소속사 같은 느낌? 얘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키워보자 하고 이번 분들의 잠재력을 알아봐 줄 수 있는 귀인만 만난다면 그 이상의 걱정이 없을 거라고 하거든요. 또 러버스 다음으로 보이는 바보 카드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너무 복잡할 거 없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좀 더 과감하게 해봐도 괜찮다, 이런 뜻도 되지만 이번 분들이 애초에 가진 성정 자체를 뜻하기도 하거든요. 이번 분들은 아까 칼 카드에서도 느낀 거지만 좀 옆에서 잡아주는 분들이 필요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가진 능력에 비해서 본인을 과소평가하는 게 있고, 어떤 발상이나 상상 자체는 날고 길 때가 많지만 실생활에 관련한 부분에서는 좀 적응 능력이 떨어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못하는 거, 내가 귀찮아하는 것들 위주로 분배를 해서 딱 맡길 수 있는 믿음직스러운 사람을 내 옆에 두는 게 좋다고 하고요. 그 사람이 연인이나 배우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템퍼런스는 중도, 중심, 어떠한 자제 능력을 뜻하는데요. 그러니까 자주 불안정해지거나 불만족을 느끼는 나의 저울을, 수평을 딱 안정되게 잡아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일정한 주파수, 일정한 에너지로 기복 없이 흐르게 해줄 수 있는 사람, 또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갖게 되는 최상의 상태 같은 것들이 미래의 흐름으로 보여지네요.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폭풍 우 사이를 떠다니는 여자의 모습인데요. 지금의 이번 분들 상태를 의미하겠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나를 잠식하는 여러 감정들에 지쳐서 이리저리 휩쓸리고만 계셨을 수가 있대요. 바다를 이용하는 한 마리의 플랑크톤처럼. 그런데 휩쓸려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면서까지 갑자기 달라지실 필요도 없어요. 다만 휩쓸리는 과정에서 나를 좀 여기저기로 많이 드러내보세요. 이번 분들은 따지고 보면 아직 발견되지 않은 문화재에 가깝거든요. 이 때문에 그것을 발견해줄 사람이, 도굴해줄 사람이 필요하겠죠. 값비싼 다이아몬드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이 생긴다. 여기서 다이아몬드의 값이 더 오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 다이아몬드를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주 많다는 소문을 내는 거. 두 번째, 최대한 쉽게 잊히지 않도록 다이아몬드가 자주 사람들의 눈에 노출되는 거. 너는 이 다이아몬드처럼 너의 존재를 많은 곳에 노출시키고 드러냄으로 인해 차차 입소문이 나고 이내 너를 진심으로 탐내고 귀하게 대해주며 비싼 값을 쳐주게 될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로써 너의 세계는 완성되고 우두머리의 자리에 오를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그럼 이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우리 3번 분들 봐볼게요. 3번 분들은 완전한 행복, 평화, 휴식 이런 의미가 가장 첫 번째로 뜨는 걸로 봐서 여기 이 다복한 가정의 모습처럼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 어떤 둥지를 트게 된다 라는 것이 강조가 되는데요. 어쩌면 지금 좀 지쳐 계시고 이제는 그냥 다 놔버리고 싶다 하는 기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5라는 숫자는 과도기를 뜻하기도 하는데 가운데 펜타클 5번 카드를 보면 아이가 누더기를 입고 쓸쓸하게 동전들을 올려다보고 있잖아요. 이처럼 3번 분들은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급격한 슬럼프를 겪거나 매너리즘에 빠져서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성 자체를 잃어버린 상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카드에서는 3번 분들이 이런 에너지 고갈 상태,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고 싶다는 기분도 느끼게 될 때 손을 내밀어주는 귀인 운이 들어온다고 해요. 근데 그 귀인이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좀 단체인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나 자체가 네임드, 브랜드화가 될 수 있고 함께 협업을 제안하거나 나를 통해 사업체를 키워보려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된다거나 비유를 하자면 그러니까 이쪽에서 정말 오랫동안 찾아 헤맸지만 찾지 못했던 그런 인재상에 적합한 사람이 3번 분들인 걸로 보이거든요. 때문에 3번 분들은 여럿이 함께 도모해서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일에서 큰 수확을 얻을 수 있다는데 사람마다 각자의 역할과 포지션이 정해져 있을 텐데 어떤 단체나 그룹 내에서 3번 분들이 정말로 꼭 필요한 역할을 맡게 되실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좀 중심 핵 같은 역할? 그 안에서도 정체성이 되는 거? 또 이 과정으로 인해서 또 다른 단체가 양성이 되는데요. 이를테면 팬클럽? 그러니까 3번 분들을 광적으로 좋아하고 응원하는 물결, 3번 분들의 팬이 굉장히 많아진다고 해요. 수요가 엄청 늘어난대요. 마지막 카드를 보면 킹카드가 떴는데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아이가 누더기를 입고 동전 5개를 셈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동전이 몇 개인지 셈하기도 어려운 그러니까 왕좌에 오르게 되는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카드는 금전운에서도 되게 좋은 카드이기도 한데 이런 빠른 성장이 가능해진 이유도 나의 진가를 알아봐줄 수 있는 곳으로 발돋움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창조적인 일, 예술적인 일에 운이 트여 있으시다고 해요.
또 아이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나온 만큼 3번 분들은 좀 자연, 동심을 연상시킨다거나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사람들한테 좀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어떤 힐링, 웃음, 공감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콘텐츠, 상품 등을 개발해 보시는 게 좋아요. 어쨌건 뭔가를 만들어 보라는 의미가 계속 강조가 되네요. 이어서 다음 카드들 봐볼게요. 3번 분들은 좀 인간 자석 같은 분들 같아요. 별거 안 해도 사람들이 꼬이고 호불호 없이 인기가 많으면서도 함부로 대하기는 어려운 분이라고 하거든요. 3번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은 기분을 느끼실 텐데 그거는 3번 분들 자체에서 느껴지는 흥미? 매력의 이유도 크지만 그만큼 3번 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눈치 빠르게 잘 읽고 상황을 잘 맞춰주시기 때문도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눈치와 센스를 겸비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관찰 능력이 뛰어나고 이제 그 관찰 능력을 통해서 또 뭔가를 새로 만들어내실 수가 있어요. 그 여왕제, 마법사 둘 다 전부 좀 강한 힘? 근데 그 강한 힘 중에서도 사람을 끌어당기고 권력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이런 이미지라서 3번 분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아우라 자체가 금전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또 아까 제가 좀 창조적인 일, 예술적인 일 얘기를 했었는데 더 이 부분에 확신이 드는 게 마지막 카드를 보면 거꾸로 매달린 사람 카드예요. 사람이 거꾸로 매달려 있다는 거는 그만큼 남들과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본인만의 주관이 고집이 뚜렷하다는 거거든요. 또 그 때문에 세상에게 이해받지 못한다, 차별받는다 느끼면서 살아오셨을 수가 있는데 카드에서는 3번 분들이 남들과 다르다고 느끼는 그 지점을, 개성을 오히려 부각시켜서 큰 성공을 이룰 수가 있다고 얘기가 돼요. 전체적으로 3번 분들은 마음만 먹으면 못할 일이 없다, 다재다능하다, 내 생각을 쫓으면 풍요와 결실은 함께 따라온다, 이런 메시지들이 읽히는데 어떤 한 분야에 있어서 탑을 찍을 수가 있는 분들이고 똑같은 떡볶이여도 이 집 떡볶이는 뭔가 달라 이런 것처럼 3번 분들이 하시는 일들에 있어서 뭔가 확실한 차별화가 되고 상품성이 붙기 때문에 아까 네임드 브랜드화 얘기를 했던 것처럼 세상에 3번 분들의 이름을 알리시게 되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이때 유명세는 유행과도 같아서 왜 우리도 주변에서 하도 말하니까 관심 없는 건데도 알게 되는? 듣게 되는 이슈가 있잖아요. 아, 도대체 걔가 누군데 그래? 걔가 그렇게 대단해? 처음에는 아무런 기대 없이 봐보다가 순식간에 빠져들고 매료되는? 다시 말해 타인에게 그런 신선한 문화 충격을 선사해 줄 수 있는 분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비유를 하면 쟤 또라이인가 싶은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대체 저런 생각 어떻게 했지? 나도 저 사람이랑 같은 시대를 살아왔는데 나는 왜 저 생각을 못했지? 이런? 그러니까 흔히 좀 인류학자라고 불리시는 그런 분들처럼 3번 분들도 약간 좀 괴짜 이미지가 있으세요.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메아리에 대한 카드인데요. 3번 분들 지금까지는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생각,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 같은 것들이 내 안에서만 맴맴돌 뿐 밖으로는 쉽사리 전파되지 못한다고 또 전파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셨을 수가 있어요. 그치만 세상에는 3번 분들을 유행처럼 따라하게 될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요즘 세대는 트렌드가 중시되는 만큼 뭐든 쉽게 유행을 타게 되는데요. 이 유행에 관련해서 3번 분들이 큰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가 있어 보여요. 너는 지금껏 너의 방 안에, 창고에 너무 많은 생명들을 숨겨놓았다. 너는 그 생명들이 보잘것없다고 느꼈겠지만 이는 반짝반짝 빛이 나는 반딧불이와도 같아서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자들에게 단비 같은 존재로 여겨진다.
멀리 퍼져나가면 퍼져나갈수록 좋다. 열등감과 질투 같은 감정조차도 너에게는 관심으로 작용된다. 걱정하지 마라. 더 이상 숨거나 숨기려 하지도 말아라. 너의 방 안에 창고에 있는 생명들을 흔들어 깨워라. 네가 풀어놓은 담비로 인해 인생이 바뀐 사람들은 메아리처럼 돌아와서 결국 너의 인생 역시 바꾸어 줄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그럼 3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우리 4번 분들 봐볼게요. 4번 분들은 좀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으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간관계 배신이라든지 진로, 학업, 업무에 대한 실패라든지 또 그 과정에서 느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로 인해서 이제 나는 예전의 나로는 절대 돌아가지 못하겠다. 나는 폐허가 된 것 같다. 하는 기분도 느끼셨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첫 번째 카드를 보면 3개의 칼이 여자의 주머니를 어떤 복주머니 같이 생긴 거를 관통하고 있는데 그냥 단순히 내 심장을 찌르고 내 피부를 핥히고 지나가고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커리어, 내가 벌어들이는 수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좀 타격을 줬던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힘든 상태일 수가 있다. 근데 이 대목에서는 약간 이런 말이 생각나는데요. 사람이 칼에 찔리면 그 칼을 빼지 말라고 하잖아요. 칼을 뽑으면 그 순간에 피가 솟구치니까 차라리 찔린 그대로 두는 게 나을 수가 있어서. 또 예전 일제강점기 시대부터 우리나라가 총으로 누군가와 싸우는 게 만연해졌을 시기에 총의 탄환이 몸에 박히고도 기적처럼 생존을 해서 그 총알을 빼지 않았는데 그냥 장기의 일부처럼 자리를 잡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제가 볼 때 약간 4번 분들이 이런 느낌이에요. 물론 칼이 박혔고 많이 아팠고 많이 공포스러웠지만 그 칼이 나를 죽이지 못한다는 거죠. 설령 내 복주머니 속 복이 피처럼 조금 새어나갈 수는 있어도 이 안에 든 거를 전부 빼앗아 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또 4번 분들은 부활의 의미도 읽혀지는데요. 에이스 오브 펜타클, 그러니까 동전 1번 카드는 보통 시작에 오늘 의미하지만 4번 분들은 죽은 줄 알았던 애가 용케 살아 돌아왔네? 근데 쟤 왜 이렇게 낯설지? 뭐가 변한 거지? 야, 누구 쟤 얘기 들은 거 없어? 이런 느낌으로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한 좀 본인만의 강성한 힘, 능력치를 쌓아서 돌아오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뭔가 다시 태어나는 느낌에 가까워요. 이 시련을 오히려 좋은 쪽으로 이용하셔서 굉장히 많은 내적 성찰을 거듭하고 또 그로 인해서 4번 분들 나이대에는 절대 볼 수 없는 원숙함, 노련미, 단단함 같은 것을 장착한 분으로 보이게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마지막도 컵의 여왕, 그러니까 감정의 절정부를 찍게 되는 모습인데요. 4번 분들은 확실히 남들과는 다른 삶의 경험, 거기서 오는 통찰력을 지닌 분들이라고 해요. 때문에 이 경험과 감정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이로써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일을 하기에도 좋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성공하신 분들 보면 본인의 고난 역경 탈출기를 책으로 엮어서 내잖아요. 이런 걸 볼 때 결국은 시련도 다 돈으로 환산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4번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심리 상담 쪽 일이라든지 강연이나 유튜브 혹은 말로 안 해도 어떤 지면에 글로 내게 되는 거여도 상관이 없어요. 어쨌건 내 얘기를 하는 부분이 키포인트거든요. 거기서 금전운도 크게 상승을 해요. 이어서 다음 카드들 봐볼게요. 데스 카드가 첫 번째로 떴는데 아까 제가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부활 얘기했잖아요. 종결난다, 이미 한번 죽었다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 죽음의 에너지로 4번 분들은 흑화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이전까지는 별로 그렇게 드센 분들이 아니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도 여리신 편이고 주변 사람들 신경도 많이 써주는, 또 험하게 자랐을 것 같다는 이미지보다는 좀 보호받고 자랐을 것 같은 세상 물정 모르는 그런 이미지가 있으신데, 오히려 이번 계기로 새로운 옷을 갈아입으신 거죠. 근데 이게 뭐 4번 분들의 예전 모습이 아예 없어졌다? 이렇게는 보이지 않아요. 그냥 성장을 하면서 그 나이대에 맞는 새 옷이 내게 전달된 것 뿐이에요. 그니까 옷을 레이어드해서 입은 게 되겠죠? 또 완전한 죽음이라는 부분에서는 그동안 4번 분들을 괴롭히던 그 일이 더 이상 4번 분들을 쫓아다니지 않을 거라는 의미도 읽어볼 수가 있거든요. 다음으로는 교환카드, 별카드, 마찬가지로 굉장히 빛나는 선구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한 줄기 빛, 불어오는 바람처럼 어떤 구원자를 뜻하기도 해요. 자신의 지혜를, 삶의 경험을 타인에게 나눠줌으로 인해서 타인에게는 복을 주고 자신도 덕을 쌓게 되는 타인의 롤모델, 정신적 지주가 되기에 쉬운, 그래서 4번 분들은 아까 그 터진 복주머니 상처가 뭐 달리 수습되는 게 아니라 결국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저절로 아물어가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니까 4번 분들이 억울하다 느끼고 망가졌으면 좋겠다고 느끼는 그 원망스러운 사람들은 4번 분들의 상처를 다시 꼬매주지 않는데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별로 갱생의 여지가 없어요. 반성을 할 줄 모르거든요. 불쌍한 거죠. 근데 오히려 그 상처를 이 사람들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 약을 발라주고 호해주고 토닥여주고, 또 이 과정에서 4번 분들은 내가 이렇게 멋진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애였는데 지금까지 왜 그거 몰랐을까? 이렇게 자신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시게 될 수가 있어요. 이제 별 카드는 짝사랑을 의미하기도 하는 만큼 4번 분들의 고난이 그동안 얼마나 길었는지 짐작해 보게 하는데요. 무언가를 짝사랑하는 시기를 넘어서서 이제 내가 짝사랑을 받는 인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안개 속을 산책하는 여자의 모습이 나왔는데요. 해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네요. 바다에 안개가 끼면 배도 제대로 항해를 할 수 없고 모든 게 난항을 겪어서 예상치 못한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안개 속에서는 아무것도 제대로 보이지가 않고 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두려움이 생성되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상상을 하기에도 쉬워요. 따지고 보면 4번 분들이 지금 이런 상태에 서 계신 거예요. 근데 안개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걷히게 되어 있고, 안개가 걷힐 때까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기다리는 일 뿐이거든요. 다시 말해 4번 분들의 일에 있어서는 시간적인 요소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 시간적인 요소라는 건 내가 굳이 안개를 벗어나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냥 터벅터벅 걷다 보면, 아니면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서서 휴식을 취하다 보면 결국 안개가 끝이 난 길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해무가 시야를 뒤덮은 날 바다를 떠가던 배가 큰 바위에 부딪혀서 물이 새게 된 것처럼 너도 네가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복된 피가 새나가게 되었구나. 하지만 배는 수리하면 그만이고 너의 피 역시 다시 채워나가면 그만이다. 너의 정신이 또 너의 마음이 너무 이리저리로 많이 흩어져 있다. 그것들을 하나로 모아 너의 지도를 완성해가라. 그 지도는 아주 값비싸게 팔릴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그럼 4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